여러분들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즉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닌 강제, 협박, 사기,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자발적으로 불법인 성매매를 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착취를 당했는데 오히려 성매매범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집을 나와서 잘 살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돼. 일단 집부터 나와봐. 몇 년 전 여름에 A양은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늘 술을 마시는 엄마와 자주 다퉜습니다. 무작위 대화 앱에서 우연히 알게 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대 남성인 그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는 말과 검정고시 공부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거듭 설득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컸지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령에 빠졌습니다. 우선 나와 관련된 것부터 다 지우자. 그 남자는 만나자마자 흔적부터 없앴습니다. 통화 내용은 물론이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대화 목록과 친구 목록도 삭제하게 했습니다. 그 남자 집에서 A양 또래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남자는 생필품을, 사촌 동생은 갈아입을 옷을 A양에게 사줬습니다. 자연히 마음의 짐이 커져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무렵 사촌 동생이 조건 만남으로 생활비를 벌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채팅 앱으로 남성들을 유인하면 사촌 동생이 나가 2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얼마 가지 않아 A양에게도 조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주저하는 A양에게 동생의 단골 손님이니까 괜찮을 것,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바로 찾아가 혼내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직접 만들었다면서 성병에 걸리지 않는 법 설명서도 보여줬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3년만 돈 벌고 검정고시를 준비하자. 돈 모아 당당히 집에 들어가야지 라는 말에 A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쾌하고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그에게 돈을 건네며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것이 없어. 너는 가출했는데 정상적으로 아르바이트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줄 것 같아? 돈을 모으려면 어쩔 수 없어. 그나마 고민을 터놓던 사촌 동생은 얼마 뒤 떠났습니다. 나 사실 그 사람과 친척 아니야. 사촌 동생은 본인도 A양과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A양이 따지자 그 남자는 사촌 동생에게 화부터 냈습니다.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다. 흥신소를 찾아내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고성이 오갔고 사촌 동생은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만남에 대한 의무가 커졌습니다. 너 때문에 사촌 동생이 나갔으니 네가 걔 몫까지 다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폭행과 성폭행, 가학행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 진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튿날 다시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그 남자는 성매수자와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결국 경찰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재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네가 원해서 했다고 했죠. 너는 미성년자라서 괜찮지만 난 아니잖아. 그리고 이 메시지를 지워줘. 그는 문자를 계속 보냈고 조사받기 전 대기 과정에서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게임에서 만난 걸로 하자. 우린 연인 사이잖아. 경찰이 부모님 부르려고 하면 집 가면 죽을 거다라고 말해. 알았지? 그래야 너 집 안 가. A양은 그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스스로 채팅 앱에 접속해 성구매자를 만났습니다. 그와는 연인 사이다. 그가 시킨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사실을 모르길, 빨리 이 공간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그가 가진 자신의 사진, 그간의 끔찍한 폭력도 머리를 스쳤습니다. 결국 귀가했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성매매범으로 낙인이 찍힌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매매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성매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에 해당합니다. 이런 10대 여성들을 위해 노력하는 곳은 여성가족부와 여러 여성 관련 단체로 그 중에서도 10대 여성인권센터가 있죠.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피해 정황이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쪽지를 보내 상담을 제안하는 사이버 또래 상담, 피해자들에게 의료, 법률, 주거, 상담, 학업, 지원 등을 직접 연결해주는 SNS 사업, 피해자들의 정서 치유와 자립 재활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 중 사이버 또래 상담의 상담 건수는 매년 10만 건이 넘습니다. 조 대표는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성매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성매수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실태를 전했습니다. 또한 용돈이 필요한 아이들은 채팅 앱을 통한 성매수자의 제안에 쉽게 넘어갑니다. 회원 가입이 간단하고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성매매 정황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는 2016년 문제가 되는 어플리케이션 7개를 고소 고발했지만 지난 10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항고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하려고 한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성매매 피해자 여성의 조건 없는
약자화와 반대에 대한 혐오의 프레임이 강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창녀연금과 같은 발언이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직결지 종사자 중 매년 10명을 선출하여 1인당 2천여만 원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자발적 성매매자와 비자발적 성매매자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감성에 호소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이 왜 필요한지, 무엇보다 그 도움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엄연히 개인이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모금을 하고 모아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일반적인 다수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설득을 하지 못하는데 왜 그 도움을 무조건 허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오히려 성매도자를 돕는다는 분들이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되네요. 자신이 가진 성에 대해, 정확히는 여성에 대한 어떤 신성한 것을 성매매라는 것으로 마치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혐오감 때문에 사실을 보지 못하고 여성은 강제로 성매매의 도구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창녀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바보 같고 순진한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지, 이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인지 그들 자신의 성에 대한 편견인지 참으로 의심되네요. 먼저 과연 이들이 피해자인지가 의문입니다. 왜 이들이 피해자인가요? 결국 성매매라는 불법을 통해 생계를 꾸려갑니다. 범죄자죠. 그런데 범죄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됩니다. 성을 파는 사람도 성을 사는 사람도 모두 강한 처벌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급과 수요가 없어야 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그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안 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매매는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나요? 그 사람들은 살만하니까 돈을 그렇게 버나요? 자신의 선택으로 한 일을 자신이 피해자인 마냥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피해들까지 같은 취급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분들을 욕하시는 분들도 당장 그 짓을 그만두세요.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매춘이라고 하는 헛소리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헛소리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